안녕하세요. 지금 자전거 탄 지 30분쯤 이제 지났어요. 너무 왜 이렇게 설렁설렁 하게 되네요. 영어 공부하는 게 좀 확실히 이게 처음에는 이게 실력이 늘어날까 싶은데도 챗GPT 통해서 같이 회화를 할 때 제가 나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하자. 너가 먼저 한국말로 예문을 말해주면은 내가 그거 듣고 영작을 할 테니까 너는 내 영작을 듣고 수정할 거 수정해서 100% 맞는 영어로 표현을 해줘 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문장을 얘기를 해줘.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 이런 거, 아니면 나는 매주 토요일에 시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를 사 이렇게 예문을 말하면은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영작을 하면은 얘가 그걸 바로 잡아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계속 비슷한 문장을 계속 얘기하고 하니까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구조가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몇 가지가 암기가 되면은 다른 좀 복잡한 문장 나오면 이제 그거를 암기됐던 거를 토대로 살을 좀 더 붙이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실력이 한 일주일 단위로 좀 느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느는 것 같지는 않고 한 일주일 단위씩 해가지고 조금씩 늘어요. 근데 일단 발음이랑 듣는 게 그거는 아직 먼 훗날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우선에는 기초 영어를 말을 할 수, 생존 영어를 말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여행 다닐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부러워요. 영어로 이제 이게 왓츠앱인가? 왓츠앱 이런 걸로 업체, 투어사, 외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투어사랑 영어로 이렇게 문의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야 되겠죠. 원래 한 몇 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하다가 한 3, 4일 길면은 2, 3주 하다가 때려치우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늘지가 않고, 그때는 이제 당장에 여행을 갈 게 아니니까 안 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병원에 가볼 건데, 정형외과에 여기 골반 쪽에 허벅지하고 골반뼈하고 접촉되는 그런 부위 쪽 또는 허리 쪽, 이게 한 7년, 8년 전부터 가끔씩 되게 저리듯이 아팠는데 뻐근하고, 근데 그게 그냥 지하철 같은 데서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을 때 좀 아프고 움직이면 안 아프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병원 가보진 않았는데, 요새 들어서 최근 갑자기 그냥 천천히 걷는데도 좀 아픈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거 뭐라 할까? 나이 드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픈 데가. 이제 여기 골반 아프지, 눈도 침침하고 눈 안구 건조증이 심해가지고 눈으로 모니터 화면 보는 것도 힘들고 가끔씩은 책 볼 때도 힘들고, 진짜 눈이 뭔가 불편하고 뻑뻑하니까 피로하게 느껴져요. 내가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피곤도 하고 눈도 좀 뻑뻑하고, 그리고 골반 안 좋지, 무릎도 안 좋지, 또 어디가 안 좋을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몸이 예전과 다르게 어디가 이제 조금씩 통증이 온다. 이 통증이 왜 올까? 조금씩 더 심해지고 더 많은 부위에서 통증이 오겠죠. 그 말인즉슨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인생이, 어쨌든 이 몸이 없으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몸을 써서 삶을 살아간다는, 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참 삶의 묘미죠 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체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결혼은 안 해봤고 애를 안 낳았지만, 그러니까 내 회사에 대한 집착,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회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떨까. 물론 돈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이렇게 관리를 할 때 그게 단순히 돈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 그게 단순히 돈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나의 어떤 능력, 그 회사에 내 능력이 다 녹아있고, 내 청춘과 내 시간, 내 노력이 다 녹아있는 결정체가 사실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집착과 그 회사를 위해서는 내 감정도 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회사를 위해서 정답,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답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또 살아오다 보니 아마 더 애증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전적인 어떤 보상은 확실히 있죠. 그리고 그걸 또 운이 좋게 주식을 통해서 더 불리긴 했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운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운이라기보다는 저도 주식 처음에 할 때는 반토막 났었어요. 반토막. 거기서 포기를 안 한 거죠. 그냥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검색해보면은 주식도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들이 많아서 시도를 해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새로운 방법을 공부를 해서 주식으로 또 재미를 보고 있어요, 요새는. 근데 그게
뭐 꼭 돈 많다고 행복하냐? 그렇진 않지만 돈이 없을 때 느껴지는 불편감, 고민해야 될 것들은 고민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긴 하다. 그런 고민을 안 한다고 해서 늘 행복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무료함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런 어떤 고민을 안 하는 대신에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 해결됐을 때 그 해결되는 또 성취감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면은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사라지긴 하니까 이거 뭐 그냥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돈으로 해결이 된다, 또 돈이 넉넉하면은 상당히 많은 고민이 좀 덜하게 된다라는 거 있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때 느껴지는 뭔가 공허함, 이게 사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도 상당히 사람을 기운 빠지게 만들어요. 눈에 초점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다시 몸이 아픈 걸로 돌아오면은, 몸이 점점 아프다 보면은 이제 신체적으로 노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늙음이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삶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일상,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줄어든다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일상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삶의 여정이 딱 끝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부터 제가 작년까지는 운동을 미친 듯이 했었으니까 작년에부터 운동을 통해서 여기저기 아픈 거를 느꼈어요. 근데 피로함까지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운동을 하지 않은데도 여기저기가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또 이 말인즉슨 이제 이거는 운동이랑 상관없이 그냥 노화의 일부다. 이렇게 사람들이 병 들고 여기저기 아프면서 병이 좀 조금씩 더 생기고, 일상이 이제 내가 젊은 때 일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인생이 펼쳐지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거를 경험을 하는구나. 사실 경험이죠. 뭐 죽는다고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태어난 게 나쁜가요? 태어난 게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사실 너무 축복받았다. 그럼 죽는 것도 내가 또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또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사실 어떤 뭔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무튼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공간에서 눈에 뭐 뭔가 보이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이런 오감, 이런 게 펼쳐져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서 느껴지는 또 통증도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그런 걸 새롭게 또 느끼고 또 이 보여지는 모든 오감이 좀 다르게 또 다가올 수도 있고 눈이 더 침침해지고 하면서 그런 경험을 또 이제 하면서 또 죽음도 경험할 수 있고, 그게 우리 삶의 여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죽음이란 단어를 꽤 많이 말했는데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죽음을 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 여기저기 아프니까. 이러다가 이거를 부정하지 말고, 이 두려움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뭔가 불편감이 생기는구나. 몸이 안 아프던 사람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불편감, 그게 이제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게 아니라 더 심해질 거잖아요.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그런 게 예고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꼭 내가 그거를 살아보지 않아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앞으로 더 불편감이 심해질 것 같다. 그러다가 죽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부정하거나 미루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한테 만약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처럼 내가 여름을 진짜 좋아한다 치면은 여름을 마음껏 즐기고 계속 여름이고 싶지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여름이 갈 때 가을이 온다 이러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싫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미리 여름은 가는구나,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가을이나 겨울이 싫다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미 여름을 즐길 때부터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여름에 충실하게 즐길 수 있고 가을과 겨울이 오는 거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당장의 죽음에 직면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한여름에 아침 저녁에 찬바람 부는 것처럼 지금 몸이 엄청 불편하지 않지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느낌이 딱 오는 게 딱 그 찬바람 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을이 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예견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더욱더 스스로한테 각인시키면서 가을과 겨울을 잘 맞이하기 위한 것, 그리고 남아있는 여름의 끝자락을 좀 더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사 가서 제가 4월 20일 날 남미로 가요. 4월 20일에 남미 비행기도 끊어놨고 6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때 귀국을 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한 5일 동안 또 일본과 대만을 가기로 했어요. 혼자서. 근데 왜 일본과 대만을 가냐? 제가 해외여행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뭐 휴대폰 로밍이나 e심, 뭐 유심 이런 거, 그리고 해외에서 카드 써고 AAT인기 써보고, 그리고 국제공항 이용하는 거 외국으로 출국하고, 그래서 일부러 일본에서 대만까지 또 한번 나갔다가 다시 대만에서 한국 들어오는 걸로 이제 코스를 잡아봤거든요. 미리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일본이든 대만이든 뭐 크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외 막상 4박 5일 정도 나가봤을 때 어떤 게 불편하겠다 이런 거를 한번 체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일주일 딱 쉬었다가 이제 남미로 떠나는 겁니다. 남미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거기는 유튜브 보니까 그 뭐 이동 중에 버스도 고장나서 버스 고장 때문에 공항에 늦게 가서 비행기도 놓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버스에서 선반 위에 가방 배낭 올려놨는데 배낭 도난 당하기도 하고, 하드코어 하더라고요. 정말 짐을 정말 그냥 최소화, 그러니까 보온 의류하고 소금 몇 개만 챙겨서 그냥 그렇게 막 거지 같은, 진짜 길바다 노숙자 같은 느낌으로 여행을 해보려 합니다. 저한테 중요한 거는 휴대폰을 2개를 들고 가서 주식을 이제 하루하루 매일 할 수 있는 그것만 보장되면은 여행 뭐 사실 어디 안 다치고 물건 안 뺏기고 그렇게 그냥 뭐 볼 거 어느 정도 보고 하면은 여행은 그걸로 뭐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꼭 여행 가서 최대한 만끽을 하면 좋겠지만 무리하지 않으려고요. 옛날에 인도 혼자 한 달 갔었을 때는 인도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딱히 그런 거 몰랐거든요. 밤에도 혼자 잘 돌아다니고 낯선 인도인의 집에도 놀러 가고 했는데, 혼자서 등산도 막 가고 했는데 인도에서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위험한 거 잘 몰랐어요. 근데 남미 모르겠습니다. 남미에 대해서는 이제 강도들이 칼과 총으로 위협을 한다.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봐서 그런지 휴대폰도 막 강탈을 해간다. 하기사 저는 인도 갔을 때 휴대폰 안 들고 갔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본과 대만을 갈 준비를 오늘 미리미리 하고, 또 회사 가서 좀 볼일도 좀 보고, 집 거래처한테도 여행 간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안 해도 되는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